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의 첫 시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는데요. 휴장했던 금요일 중요했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났죠. 바로 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어찌 보면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고용이 감소가 되면서 이 전반적인 고용 시장이 둔화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들 이번 주에도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오는 12일, 한국 시간으로는 13일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4일에는 3월 소매 판매 지표와 산업 생산 지표까지 발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시작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다 손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72% 상승하면서 2,5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이 장중에 2,500선에 안착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전 시장에서 1조억 원이 넘는 매물을 덜어냈는데 장 초반에는 좀 담아내나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487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지금 약보합권에서 87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시작은 좀 힘차게 출발을 했으나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계속해서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3,43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024억 원, 2,29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과 같은 우리 시장에서는 또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이 2차 전지 관련주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특히나 이 2차 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 지수를 강력하게 지지해줬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늘도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는 표적 종목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계속 2,500선 기다렸는데 이렇게 돌파가 됐네요.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2,500 돌파가 된 것은 끝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2차 전지를 샀느냐 안 샀느냐에 따라서 지금 갈리고 있죠. 그래서 주식을 못해도 2차 전지를 갖고 있으면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을 거고, 물론 2차 전지도 가는 놈만 갑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2차 전지가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죽지도 않는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2차 전지가 계속 가면 바로 소재, 부품, 장비에서 안 간 애들을 공략하라 그랬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놈이 있고요. 아직 못 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가 움직이는 거 보면 거의 광기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데, 자, 일단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는 2,500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고 지수는 계속 2,600, 2,700, 2,800 하여튼 우상방으로 지금 계속 열리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광기에 가깝도록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도 지금 이래요. 지금 이건 뭐 작전주죠, 이런 건. 지금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2위인가 그럴 거예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2위인가 1위인가, 에코프로 BM이 1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1위, 2위 종목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2,508, 그러니까 고점을 여기를 살짝 돌파를 지금 2,500을 돌파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코스닥은 몇 개가 빠지고 있냐면, 아까 장중에 거의 300개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도 1,260개?
지금도 1260개 정도 빠지고 있죠. 1265개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정상적인 시장인데 자, 코스닥은 그럼 빠지느냐? 0.04% 거의 안 빠져요. 근데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1300개 가까이가 빠집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소외주, 안 가고 있는 종목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영영 안 가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2500 이제 돌파를 하고 2600, 2700, 2800으로 갈 건데 안 가지는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그냥 비정상적인 차별화 장세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럴 때에서는 안 간 소부장, 2차 전지,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를 하면 됩니다. 이런 쪽들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지수 우리 2700, 2800 갈 건데 일단은 2차 전지를 땡기겠어. 그러면 이제 그쪽만 가는 거죠. 만약에 그걸 참겠다면 2차 전지 장비주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이미 많이 올라갔고 안 올라간 소재 부품 장비를 찾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쪽 애들이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거나 그쪽이 따라 움직이게 되면 지금 당장은 거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도 떨어집니다. 웃긴 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합니다.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했어요. 여기 돌파했죠? 돌파하고 1.5% 강세.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죠. SK하이닉스도 시가총액 1위, 2위가 이래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1위고 하이닉스가 지금 3위인데 2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도 플러스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다 플러스고 거기다가 3위 종목인 하이닉스 3%가 가능하니까 지수는 일단 코스닥도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코스피도 지금 0.8% 강세. 근데 마찬가지 코스피 종목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상승 개수는 코스피가 183개, 하락 개수는 695개, 거의 700개죠.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긴 한데 뭐 과거에 없던 흐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늘 그리고 포스코도 강하죠.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7.4%나 강세입니다. LG화학도 강하고요. LG화학도 강하고 LG화학도 지금 4%대 강세. 그러니까 일부 종목만 지금 강하게 붙여놓고 급등하는 섹터의 종목은 일단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쪽이 강한데 이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급락을 하거나 떨어질 장도 아니기 때문에 바닥주들도 급락하거나 떨어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일주일, 2주일 동안서 수익이 어디가 잘 날 거냐? 안 움직인 당연히 소부장, 전기차, 2차 전지 소부장이 잘 나겠죠. 왜냐면 그쪽에 있는 이 시장이 안 박살나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급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쪽으로는 일단 움직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전지 다음에서 움직이기 편한 게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좋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지금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저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2600, 2700, 2800 혹은 3000 잘 가면 3300 또 신고점으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IT 섹터도 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IT 섹터도 돌겠죠. 그래서 지금 IT 섹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데 지금 차별화장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마 지금 오늘 참 시장이 뭐 있다구냐, 뭐 시장이 이상하다 느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상하게 느끼는 게 정상인데 이 흐름이 계속 1년, 10년, 100년 이렇게 계속 주장창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흐름은 순환매로 분명히 돌아설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로 돌아서고 반도체 돌아서다 보면 그 이후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600, 2700이 가다 보면 결국은 바닥주들 순환매가 결국은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가 이제 뭘 가지고 우리가 심심하잖아요. 심심하기보다는 두렵죠. 가는 것만 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는 쪽들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 바닥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지고 나올 표역 종목이 바로 딱 그 타이밍에 딱 맞는 종목인데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리고 바닥에서 돌아가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이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다음은 어디로 움직인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돌다가 지수는 2600, 2700, 2800 이런 쪽 가다 보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바닥주가 돌겠죠. 근데 지금 지수 2700 아니잖아요. 2800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가는 거예요? 차별화장. 2차 전지의 광기로 인한 그쪽 관련주들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점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수익 내고 싶다.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를 타고 싶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로 하든가 해야 되고
뭐 일주일 뒤에 좀 수익 내고 싶다. 지금은 빠져도 괜찮다. 그럼 반도체 장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다 움직인 다음에 그 뒤에 움직여 상관없다. 지금은 안 움직이고 더 떨어져 상관없다. 그러면 나머지 테마주들, 뭐 게임주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음식업종이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건설주, 조선주, 증권주 많죠? 섹터들. 지금 그런 종목들은 안 움직이니까. 지금 여행주들도 빠지고 지금 화장품도 다 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지수가 2,600, 2,700, 2,800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급락하거나 계속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왜?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세력들이 2차 전지 광기로 인한 2차 전지 순환매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끝나야 됩니다. 뭐 폭락은 안 나와요. 끝나야 된다는 얘기는 멈추고 조금 조정받으면서 살살살 내려와줘야 되는데 계속 그쪽만 가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14%또 가고 뭐 얼마 전에도 14% 갔던 것 같은데 또 가고 코스모학도 오늘 장중에 12% 올라가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을 먼저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전략이고요. 어쨌든 시장은 2,500 돌파한 이후에서 급락이 아니고 미국 시장도 넘어갈 거기 때문에 미선물도 강보합이요, 강보합. 뭐 급락하거나 떨어질 생각은 없고 강보합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순환매가 언젠가는 오겠죠. 어쨌든 오늘은 2차 전지 소부장의 광기로 따진 얘기를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2차 전지를 지금이라도 공략을 해주든가 아니면 좀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피 2,500선을 안착한 시장 안에서 오늘도 정말 2차 전지가 2차 전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까지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 잠시 후에 표적 종목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돌파를 지금 하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쪽인데요. 이제 그 충전지 쪽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조립하는 뭐 일단 장비 일단 기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고 근데 지금 장중에 지금 얘네들도 지금 6%대 아침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볼 때에서는 한 1, 2%대 상승이었다가 지금 이제 6%대로 지금 상승 계속하는 바람에 뭐 에코프로하고 코스모학이 15%, 13%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왜곡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바닥에서 전고점 돌파하는 패턴들을 공략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니까. 과거 같았으면 2,500 돌파, 2,600, 2,700 가면은 안 갔던 종목들도 키 맞추기 나면서 올라가 주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한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가 빠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렇죠? 원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면 반도체 섹터, 뭐 OLED 장비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쪽 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쪽 주성 엔진을 빼면 다들 음봉이에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는 안 빠져도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왜곡 현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얘네들이 원한다. 얘네들이 지금 그거를 원하니까. 지금은 2차 전지의 광기를 원합니다. 2차 전지의 광기. 그러니까 2차 전지 여기서 예전에 뭐 루보 사태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도 뭐 2차 전지 쪽에서 일단 2차 전지 회사가 좋고 시가총액이 크니까 뭐 과거의 작전주처럼 뭐 정부에서 조사 들어오면서 뭐 거래 정지시키거나 뭐 상장 폐지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땡겨 올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와 같은 느낌이에요. 과거에 막 광기를 일으키면서 막 제약바이오 막 폭등했었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쪽을 안 하면 소외를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닥 쪽에 있는 그리고 전고점을 이제 돌파한 원익 PN이라는 종목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원익 PN이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가 정말 강력한 시장 안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 전고점을 막 돌파한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확인해봤던 표적 종목 월요일에는 신성이엔지 1,829원에 만나봤는데요. 1.3%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인지컨트롤스 9,3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고요. 수요일에는 펄어비스 46,50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저희가 확인해봤던 표적 종목이죠. 위메이드맥스 16,330원의 매수가에서 8%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 이 유니테스트 잡아주셨는데 12,320원에서 매수가에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해보시겠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672.6%를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전일에 확인해봤던 종목이 유니테스트였었는데 금요일에 반도체 장비주가 또 워낙 좋은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매수가에는 좀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은 반도체 장비가 오늘은 안 움직여요. 눌릴 때에서는 공략은 가능한데 지금은 먼저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이 움직이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를 싹 다 눌러버리잖아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2,500 돌파를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주면은 반도체 장비주도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만큼은 따라가줘야 되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저쪽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일단 왜곡 현상을 계속 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에코프로 아까 전에 15%였는데 지금 또 18%나 올라갑니다. 코스모학도 15%나 올라가고. 하여튼 그래서 유니테스트는 IT 반도체 부품주들이 뭐 일주일 안에는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늦게 움직여도 반도체 장비는 일주일 안에 움직일 텐데 이 얘기로 위안을 갖지 말고 어차피 매수가격이 안 돌아왔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에코프로만 지금 18% 해서 100%가 올라가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도 5%, 10%, 5%, 10% 해갖고 일주일 동안 40%가 올라갑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는 하나도 안 가. 오히려 10%가 떨어져. 억울하죠. 이 얘기 들으면. 물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느낌이 그렇잖아요. 지금 가는 것만 계속 가니까 이 비정상적인 이 흐름에서는 반도체 장비는 뭐 한두 개 갖고 있는 거는 뭐 손절하거나 뭐 팔라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만만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장비가 움직인다 싶으면 그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 안 움직이니까 아주 급한 게 아니라면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분할 매수는 되죠. 왜냐면 일주일 안에는 가긴 갈 거예요. 2차 전지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도 좋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습니다. 이게 다 IT잖아요. 그럼 IT가 움직이면 지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차별화 장세가 나온다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유니테스트 가격은 안 돌아왔어요. 유니테스트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지난번에 한번 가격 줬을 때 들어왔던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16점 몇 프로 한번 수익이 났다가 내려온 건데 차트가 좋죠. 차트가 좋아서 뭐 일주일 안에 다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을 해도 좋고 제가 아마 다시 갖고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면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고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하이닉스도 바닥을 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실적은 안 좋은데 바닥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바닥론이 나오는 이유는 앞으로 인공지능의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의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전고점 얘도 돌파가 되겠죠. 지수가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일단 잘 두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가져 넣을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급등 중한 종목 성우하이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죠.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부품주 이꼬르 이게 전기차 장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품 장비. 그래서 전기차 부품이죠. 그냥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느낌이 틀리죠. 과거서부터 주식했던 사람은.
자동차 부품주는 약간 기계에 대한 느낌이 나고, 그렇죠? 엔진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 좀 나고, 전기차 부품하면은 뭔가 약간 2차 전지랑 약간 친구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느낌은 좀 틀린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동차 부품주를 팔았던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서부터 해서 계속 얘네들도 시대에 맞춰가지고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전기차 부품을 다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기차 부품이에요. 그 전기차 부품만 있겠어요? 2차 전지 부품, 전기차 부품,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얘는 그냥 전기차 부품인데, 그래서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 섹터로 들어가는 쪽인데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N자 목표치를 줬으니까 지난주에서도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만 가져가면서 이거를 어디로 어떻게 돌리는 거냐. 이걸 팔았다가 아직 안 움직인 쪽으로 교체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원익 PN입니다. 자, 원익 PN에 가겠습니다. 원익 PN이 뭐 원익 PN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겨 먹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에. 근데 얘는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이 있고 원익 PN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인지 컨트롤스도 지난번 추천했던 거니까 인지 컨트롤스. 얘도 바닥에 있죠.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성우혜택보다는 이런 쪽이 더 안전하고 어차피 시장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바닥주들이 움직이기에는 이런 애들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자, 원익 PN이 지금 좀 올라가 갖고 지금 가격에서 쫓아가라고 얘기하기는, 돌파 매수는 돌파 매수인데 일단 8,900원에서 일단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 오늘 코스모화 17% 올라갑니다. 거의 이거 광기죠, 광기. 야, 이거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때 막판에서 움직였던 철강주 느낌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려나. 자, 코스모화,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판에서 이렇게 쏘아붙이거든요. 불꽃 시세라 그러죠. 막 쏘아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쏘아붙여서 개인들을 꼬시는 거겠죠.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개인들은 이걸 사게 돼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사게 돼 있어요. 다른 쪽만 안 가잖아요. 일부러 다른 쪽을 다 묶어버리고 이쪽만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그냥 달라붙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거는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불안감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 그거 말고 어차피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도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아직 덜 간 종목들을 찾으면 되는데, 원익 PN이는 과거 이름이 원익이 아니고 PNE 솔루션이었었는데 이름을 원익 PNE로 바꿨죠. 그래서 원익 PN이고요. 기업 내용을 보면 여기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및 충방전 장비를 제조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공정 장비,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충전하는 뭐 이런 장비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쭉쭉쭉 날아다니면 이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반도체 쪽보다는 이쪽이 좀 먼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쪽을 장중에 늘리게 되면 싸게 저점 매수를 해보시고, 오늘도 거래 실리고 저거 좀 돌파하고 있는데 뭐 가격 안 들어오면은 뭐 다른 거라도 잘 노려갖고, 일단 소재 부품 장비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원익 PNE를 얘기했는데 이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들어와요. 아니 에코프로가 저게 아까 12%, 15%대였는데 지금 19% 날아다니니까 가격이 잘 안 들어오네요. 어쨌든 오후장에도 밀리면 한번 잘 저점 매수를 해보자 8,900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원익 PN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원익 PNE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로는 8,900원 잡아주셨는데요.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차별화 장세가 강력한 시장인데요. 이럴 때 정말 내 전략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TKG 휴캠스입니다. 이 정밀화학 기업인데요. 지난주에는 이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면서 이게 좀 신성장의 동력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좀 급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또 1분기에 호실적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22,300원에 5% 보유하고 계셔서 이렇게 좀 하락하면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차트를 볼게요. 자, TKG 휴켄스 22,300원에 5%. 차트를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얘도 넘어갔고, 이제 온실가스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질산 공급,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및 가구 건설 내장재가 질산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서 이 질산 관련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요소수 관련주로 과거에 엮인 적도 있고 TKG 휴켄스 그래서 온실가스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주가도 차트들 봐도 여기서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차트거든요. 근데 오늘 왜 안 가느냐? 지금 다른 일 다 똑같아요. 안 가는 이유가 지금 지수가 떨어져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수는 되게 잘 갑니다. 아까 전에 2,507, 8 이랬잖아요. 지금 2,517이에요. 금방금방 올라가죠. 이 정도 속도면은 뭐 금방 2,550도 가겠어요. 이러다가. 근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뭐가 안 가는 거냐? 다른 애들이 안 가고 걔만 가잖아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들, 그리고 하여튼간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만 워낙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애들이 지금 안 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가게 될 거라 봅니다. 차트는 이미 넘어갔고요. 22,300원이면은 고점이긴 하지만 이게 눌림을 다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올라가면은 그 매수 가격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2차 전지가 좀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급락은 필요 없어요. 2차 전지가 좀 멈춰야 됩니다. 좀 이런 식으로 내일도 에코프로가 또 19% 올라간다. 그럼 또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에코프로가 조금 1, 2% 떨어지고 코스모학도 좀 떨어지고 아니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도 뭐 1%씩 밀린다 그러면은 지수가 버티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이런 애들도 좀 반등을 줄 텐데 그래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얘가 조정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차별화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못 가는 거니까 2차 전지가 조금 주춤주춤 거리면 그때 이런 쪽으로 순환매 나오면서 다시 22,000원을 회복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을 가기 전에 자,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장이 이상하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2차 전지만 1년, 2년, 3년 내내 계속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시장은 2,500, 2,600, 2,700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키 맞추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나오기 전까지 제가 전략을 아까 드렸죠. 분명히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들 얘기했어요. 2차 전지가 저런 식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면 저 올라간 종목 굳이 안 쫓아가더라도 그러니까 원익 P&E처럼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를 공략하면 된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니테스트처럼 못 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시장이 올라가면 반도체 섹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부장,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런 데 지금 공략하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 하면서 걔네들이 순환매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IT 섹터 가면 다른 섹터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얘네들도 주식이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테마주들도 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략들 노란톡방에서 미리미리 주식 제가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C에 SKC?
네.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 11만 5천 원 되고, 예. 그 비중은 10%입니다. 11만 5천 원에 비중 10%? 예. 자, 얘도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쪽이라 예. 오늘 강하게 못 간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차트를 보면은 우상향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냥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근에 이슈 나올 때에서 SK 이노베이션 얘가 움직일 때 같이 SKC도 같이 엮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얘 혼자만 움직이는데 SKC도 2차 전지 관련 쪽이니까 12만 원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일단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2만 원, 예. 넘어간다고요. 네, 넘어갈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2,700, 2,800 계속 올라가면 얘도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셔도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고, 예. 이 프로만 보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그래, 100% 수익 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죠. 원익 PN이 매수가로는 8,900원 잡아주셨는데 정말 계속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9,120원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모습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계속 덜어냅니다. 2,608억 원, 511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250억 원, 2,236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10개 종목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흐름 안에서 철강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강력하게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이렇게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도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고요. 코스피 역시나 1% 넘게 상승하면서 2,516선 지나갑니다. 2,500선 그 이상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31% 상승하면서 88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상승할까 기대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야, 지금 지수만 올려놓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10%가 가네요. 포스코홀딩스 10%에다가 LG화학도 6% 지금. 좀 전에 2, 3%대였는데 지금 6% 가고요. LG화학. LG 에너지솔루션도 2%대 초반대였는데 지금 2.9% 가고요. 에코프로 19%, 코스모화 20%, 얘네들 거의 20%까지 올라가고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빠집니까? 안 빠져요. 삼성전자도 1.3%에다가 하이닉스 3%대. 야, 이렇게 움직이면은 개인들은 오늘 재미없죠. 지금 코스닥 종목 하락 개수는 1,270개, 아까보다 더 늘어났네요. 아까 1,265개였는데. 그러니까 차별화장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계속되지는 않을 거고 일단 지수부터 땡겨 올려놓고 개인들이 좀 지칠 때쯤. 왜 지치겠어요? 2차 전지 안 사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코스모학 좀 전 20%대였는데 3%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광기를 보여주는 거죠. 2차 전지 광기로 이거는 나라에서 좀 뭔가 근데 기사를 좀 봐야 되겠는데 뭔가 저거는 좀
예전 같았으면은 저런 광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글들이 나왔는데 요즘에 그런 글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계속 이렇게 차별화 장세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단은 저의 생각이고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이 차별화 장세에서 일단은 순환매 장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2차 전지가 지금 너무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지금 나라에서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쟤네들 못 가게 하려고 무슨 조사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못 가게 뭐 막는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의 세력들은 아주 신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다? 뻔하죠 뭐. 원익 P&E처럼 안 움직였던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아니면 이제 충방전 뭐 장비 아니면 2차 전지 뭐 충전소 관련주. 그러니까 2차 전지랑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유전자가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가장 가까운 쪽이 이제 뭐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충전소라든지 충전지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제일 가까운 거는 2차 전지 전해질로 갖다가 그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드는 조립하는 애들이라든지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를 얘기했던 건데 그런 애들 다음에서는 당연히 IT 섹터로 어차피 IT도 한 가족이니까 같은 가족 IT 섹터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이걸로 언제 이제 순환매가 돌 거냐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지수는 굉장히 강해요. 지금 뭐 지수 2,517. 원래는 이렇게 돌파가 되면은 못 간 IT 부품주들이 원래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오늘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이런 흐름을 예상했던 건데 야 이런 식으로 너무 차별화를 줘버리니까 좀 황당스럽긴 한데 그래요. 어쨌든 시장은 일단 올라가서는 기분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차별화 장세로 올라갈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들은 키를 언제 도대체 맞춰줄 건지. 근데 결국은 순환매가 돌 거예요. 일단 뭐 한번 지켜보죠. 일주일 안에 어떤 상황이 될지. 일단 반도체 쪽으로 좀 순환매가 들어와야 되는데 2차 전지만 너무너무하게 올라가는 그런 일단 오늘 장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우리 시장 차별화 장세가 너무 강력합니다.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더 단단한 이 종목별 대응을 위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 해외 수입 비중이 좀 늘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좀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이 적자폭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언제 좀 힘을 내줄지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20만 2,5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괜찮을까요? 언제쯤 좀 힘을 내줄까요? 그럼 뭐 당분간은 그냥 2차 전지만 계속 간다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만 계속 올라가니까. 자, 차트를 보면은 그냥 뭐 시장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2차 전지니? 아니야? 너 그럼 가지 마. 뭐 이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 아니면 안 가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주가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정상적으로는 이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22만 원 돌파하는 게 맞죠. 지수가 2,500 돌파했으니까. 근데 왜 안 가는 거냐? 회사가 나쁘거나 뭐가 위험하거나 지수가 뭐 급락하거나 뭐 미국 시장이 빠지거나 뭐 IT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수를 왜곡하는 데 있어서 코스모학을 땡기고 코스모 신소재 땡기고 에코프로 땡기고 이쪽으로 올리고 삼성전자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이 못 가는 것뿐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지금 이런 종목이 코스피에는 687개가 있고요. 코스닥에는 1,270개가 있어요. 두 개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2,000개 가까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2,000개 가까이가 2차 전지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지수는 가는데, 그렇죠? 코스피도 가고. 그러니까 그냥 억울한 흐름인데 원래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흐름, 그러니까 왜곡 현상은 나중에 풀리게 돼 있어요. 결국은 풀리게 돼 있으니까 그 풀릴 때까지 기다려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서도 모든 것 다
다 멸종시켜버리고 하나만 남겨놓으면 그것만 사느냐. 예를 들어서 섬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개구리가 있고 뱀이 있고 뭐 독수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개구리 징그럽다 다 씨를 다 말려버리면 아니 씨를 다 말리는 건 좀 그래도 한 5마리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면 뱀만 남죠. 그럼 뱀들은 개구리가 없는데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곤충도 없고 아무것도 뭐 쥐도 없고 다 했을 때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이건 과학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억지로 뭔가를 만지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지금 2차 전지만 땡겨서 지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이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가게 있는. 뭐 지구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유지를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을 만지면 한쪽에서 뭐예요? 뭔가 자정작용을 하든 뭔가 흐름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쪽도 움직일 때가 있을 거니까 잘 참고 뭐 20만 원 초반대면은 뭐 가져갈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관광개발이고요. 롯데관광개발.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300원에 10%입니다. 14,300원에 비중은요? 10%. 10%. 지금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훅 하고 떨어지는데 뭐 혹시 악재가 나왔나요, 이거? 감사 의견은 적정이라고 나왔는데 그 감사 의견 보고서에서 뭐 문제가 생긴가 봐요. 그러네요. 보고서에서 계속 기업 가치가 불확실하다고 뭐 지적되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감사 보고서 나왔으면 된 거지 뭘 그걸 뒤늦게 갖고 뭐 지적을 했다고. 자, 차트를 보면 일단은 불안함에 일단은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일단은 세력들이 좀 팔았을 거예요. 네. 근데 세력들이 판 이유는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일 당장 올리느냐? 아니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던지지 않아요. 예. 그렇죠. 이거 하루 만에 던지지 않죠. 그리고 세력들이 일단 물량을 털었으니까 좀 여유가 있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길어야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안 가게 만들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이걸 팔고 다 2차 전지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지금 세력들은 이렇게 하나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물고기 잡을 때 통발을 쳐놓고 발로 막 하면은 물고기가 통발을 뛰어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통발 안쪽으로 다 쏠려 들어가듯이 일부러 지금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텨내면 되는 거고 길게 볼 때는 버텨내면은 결국은 흔들었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근데 지금 당장 이 차트의 모양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게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여튼 뭐 저점이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시간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참아내면은 저는 가져가는 데는 괜찮아 보이는 거고 만약 그 시간이 좀 아까우면은 뭐 잠깐 반등 줘갖고 만약에 13,000원까지 올라오면 지금 당장은 손절했다가 시장을 좀 더 보고 반도체가 움직이면 아직 반도체는 바닥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를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예. 나중에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저는 길게 보면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보통 이럴 경우에 그런 의견이 뜨면은 그 주가가 많이 요동을 많이 칩니까? 이게 장이 되게 강할 때에서는 이렇게 안 흔들려요. 예. 근데 지금 장이 강한데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일부러 장난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상장 폐지는 안 당할 텐데 그냥 감사 의견에서 약간 안 좋은 의견을 좀 내비쳤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안 좋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이 더 잘 되면 그러면 그렇게 보고서 낸 애들한테는 뭐 손해배상 물리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 의견은 그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보고서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앞으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확정적으로 가봐야 하는 건데.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도 보유 지분을 4.몇%에서 6.몇%. 그러니까 이런 소설 저런 소설은 생각할 필요 없이 어쨌든 거래가 실리고 그냥 차트만 볼게요. 거래가 실리고 장대음봉 나왔잖아요. 이거는 안 좋다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장도 좋은데 이게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다시 얘가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뭐 지금 당장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보고서 또 다시 작성하겠죠.
여기서 금리 인하했으니까 다시 유동성이 다 풍부해가지고 돈이 풀리고 그래갖고 다시 이쪽 관광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놀러 와서 뭐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2년 뒤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의 차트 모양은 이렇게 거래에 실리고 장대 연봉이 나오면 일단은 안 좋게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왠지 좀 장난치는 느낌이 좀 걸려서 어차피 상장 폐지 위험은 아닌 거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다음에 이 얘기가 좀 무마되면 나중에 다시 복구가 되면서 위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인 거지 지금 당장은 이 차트의 거래 실린 모습은 일단은 안 좋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유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오늘 정말 많이 흔들린 상황이어서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좀 길게 살펴보신다면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GF홀딩스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그린푸드에서 인적 분할로 변경 상장한 기업인데 오늘 재상장한 첫날인데 장 초반부터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7%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7,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흔들려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시가총액은 4,600억. 일단은 기업 뭐 합병 분할 이슈 때문에 일단은 재상장을 한 건데 홀딩스니까 지주회사죠. 그래서 종속회사는 이제 음식업종, 유통, 식재, 여행, 중장비, 가구,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근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래도 많이 안 좋았다가 좀 좋아진 것 같고 당기순이익도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조금 회복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회사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바닥권역에 있고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차 전지만 움직이니까 못 가서 그런데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나중에 5,000원 넘어가면 다시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고민이 된다 하는 점들은 언제든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은요. 바로 TYM입니다. 매수가는 2,672원에 좀 비중이 많이 높으세요. 50%나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농기계 전문 기업이죠. 그래도 지금 좀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발표가 되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하면서 매수가에서 더 멀어질까 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2차 전지 아니고서는 지금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비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늘 하나도 안 움직였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가 좀 움직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저점을 깰 생각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을 줄 텐데 뭐 2차 전지만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안 가니까 일단은 전저점 자리를 깨면은 밑에도 한번 생각은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얘는 추세를 여기서 한번 깼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할 건지 고민하는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저점이 깨지면은 비중을 좀 줄일 필요 있어요. 비중이 좀 많으니까. 저점이 여기 깨진다는 얘기는 만약에 깨지게 되면 뭐 이쪽까지 떨어지겠다는 얘기가 하락 N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아직 시장 분위기나 설마 뭐 2차 전지가 뭐 한 달 내내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 안에서는 한 번은 다른 섹터로 순환매가 돌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순환매가 돌면은 얘도 이쪽으로 2,500원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아직 순환매장이 아니고 차별화장입니다. 그래서 순환매장이 오면은 2,500원 쪽으로 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하고 좀 보유하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 2차 전지만 움직이거나 혹은 얘가 저점이 깨지면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다시 사든가 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는 하시되 시장이 2차 전지만 움직이니까 다른 얘뿐만 아니라 2,000개의 종목이 안 좋아요, 지금. 얘 때문에 2차 전지 때문에.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치면 2,000개 종목이 빠지고 있어요. 왜? 2차 전지만 움직이니까. 이게 좀 비정상적인 이 시장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2차 전지만 움직여서. 그래서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2차 전지가 좀 주춤거리면 그때 다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쨌든 시장이 좀 왜곡 현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단 언제 좀 마무리가 되는지 뭐 내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